니콘을 사랑해 주시는 작가님들께 작가 김철 인사 올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니콘 Z8 펌웨어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 2.0입니다. 메이저 업데이트. 작가님들께서 많이 아쉬워하시고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부분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의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15가지이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소소한 업데이트들은 후반부의 텍스트로 다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AF 피사체 인식 옵션에 3가 추가가 됐습니다. Z9에 들어왔던 그 상황 그대로 똑같이 Z8 A3도 또 들어왔습니다. 작가님들께서 조류 촬영하시다 보면 우리가 가깝게 근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멀게 있을 때 조금 더 AF 영역이 좀 좁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장면 인식에 대한 빅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새 머리와 눈 쪽으로 아주 간결하게 폭을 좁혀서 초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작가님들께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픽셀 시프트 촬영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ZF를 사용하셨던 작가님들은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앞에다 글자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초고해상도. 우리 Z8은 4,500만 화소죠. 장수는 4장, 8장, 16장, 32장 이렇게 증감시켜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픽셀을 아주 미세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장을 촬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니콘 NX 스튜디오에서 픽셀 시프트 합성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뭉쳐주는 거죠. 4,500만 화소 사진이 16장 또는 32장으로 픽셀 시프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무려 1억 8천만 화소의 사진을 또 완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스탠다드하고 옆에 보시면 픽셀 시프트 샘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진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실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조그만 스티커 하나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왼편이 한 장짜리,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16장을 픽셀 시프트로 촬영한 다음에 합성한 결과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글자 하나, 아주 작은 글자까지 뚜렷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풍경 사진 또는 여러 건물 사진이라든가 디테일한 사진들을 충분히 고해상도로 또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리치톤 인물 픽처 컨트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ZF에 들어와 있던 기능이 또 Z8에 들어온 거고요. 일단 두 가지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인물 픽처 컨트롤 하고요. 리치톤 인물 두 가지 차이를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요. 일반 인물 픽처 컨트롤은 부드럽고 화사한 느낌이라면 리치톤 픽처 컨트롤, 즉 리치톤 인물은 조금 더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좀 섬세한 피부톤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에서도 대역폭이 조금 더 넓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고 섬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리치톤 인물 픽처 컨트롤이 추가가 됐고요. 네 번째, 카메라 셔터 음입니다. 전자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작가님들 이렇게 찍으시는 맛, 소리로 귀로도 이런 즐거움, 행복감도 또 있으셔야죠. 조금 더 현실적인 셔터 소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Z9과 동등하게 똑같이 추가가 됐고요.
권해드리자면 타입 B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 캡처 기능입니다. 무인 촬영입니다. 작가님들께서 피사체가 움직임을 감지할 건지 일정 거리를 왔을 때 감지할 건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촬영해 주는 기능입니다. 한 작가님이 2대 이상의 다중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프리 릴리즈 캡처 버퍼링 시간이 추가가 됐습니다. 반셔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우리가 프리 릴리즈는 30장, 60장, 120장 이렇게 고속으로 촬영을 해주게 됩니다. 순간에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촬영일 경우에 앞쪽에 예상치 못하는 시간을 기록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0초에서 최대 300초까지로 Z9과 동등하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일곱 번째, 슬로우 모션 동영상 추가 기능이 또 들어왔습니다. Z9과 동등하고요. 이 부분은 작가님들 카메라에서 설정하실 때 8비트 MP4 파일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여덟 번째, 브라켓팅 노출 단계가 한 스탑, 두 스탑, 세 스탑 넘어갈 때 그 사이 단계를 다시 3분의 1씩 쪼개서 섬세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또 바뀌었습니다. 풍경사진 이렇게 노출 브라켓팅 많이 하시는 작가님들 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AF 영영 모드 전환을 특정 버튼에다가 할당해 놓으시고 순차적으로 누르시면서 변경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조류 촬영이나 스포츠 촬영처럼 긴박한 촬영일 경우에 우리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AF 모드 셀렉터를 누르시고 그리고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셔가지고 AF 영영 모드를 바꾸셨죠. 자, 이제는 새로운 업데이트에서는 펑션 버튼이나 AF 모드 셀렉터를 순차적으로 누르시면서 AF 영영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게끔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열 번째, 노출 지원 모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풍경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삼각대 펼쳐놓고 장노출하실 때 미세한 진동에도 움직임이 없어야 되는데 릴리즈를 깜빡하고 못 갖고 가셨을 때 바로 이 노출 지원 모드로 셔터를 누르신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시간 후에 셔터막이 열리기 때문에 미세한 진동으로부터도 자유롭겠죠. 11번째, 파워 줌 렌즈의 대응이 추가가 됐습니다. 동영상 촬영하시는 작가님들께 또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가 손으로 줌링 돌리는 렌즈도 있고요. 전동식으로 또 줌을 밀고 당기는 렌즈가 있죠. 그래서 특정 버튼, 펑션 버튼 이런 특정 버튼을 통해서 줌을 밀고 당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째, 반누름 줌 취소 기능인데 이 부분 조금 섬세하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죠. 접사 촬영하십니다. 초접사예요. 근접해서 촬영을 하실 때 돋보기 버튼으로 확대하셔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미세하게 AF가 아닌 수동 초점으로 맞추신 다음에 맞췄다고 딱 확인이 됐을 때 다시 원래 앵글로 돌아오시려면 마이너스 버튼, 축소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이제는 반셔터 버튼만 누르시면 확인한 다음에 원래 앵글로 돌아옵니다. MF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에 13번째, 라이브 뷰 확대가 무려 400%까지. 앞에 접사 촬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연동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또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 최대에서 400%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14번째, AF 포커스 테두리 변경 추가. 이 부분은 사진의 질적인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촬영하실 때 편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즉 두께를 3단계로 두툼하게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가님들이 뷰파인더로 보실 때 AF를 추적할 때 좀 더 시인성 높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번째, 자동 화상 회전 온 오프. 그 전까지는 무조건 자동 화상 회전이 온이었습니다. 설정을 할 수가 없이 무조건 온이었어요. 세로로 찍으시면 컴퓨터에서 사진이 다 섰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촬영일 때는 관계가 없는데 특수 촬영, 천문 촬영을 하시는 작가님들 또는 수중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앵글이 계속 시간에 따라서 또 위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있는 전자식
자이로 센서가 수평과 수직을 자동으로 판단하면서 누웠다 세웠다 누웠다 세웠다 하게 되면 나중에 연속 촬영들을 보정하실 때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특정 부분입니다. 일반적일 경우에는 뭐 켜놓으시는 거고 꼭 끄셔야만 또 후조치가 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총 15가지입니다. 핵심 15가지 외에 추가적인 우리 내용들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관계된 부분들 하고요. 또 이미지 관련돼서는 픽처 컨트롤이 감성적인 모노크롬 흑백 촬영도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우리 ZF에 들어가 있던 리치톤 인물 외에도 플랫 모노크롬, 딥톤 모노크롬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네, 컬러풀한 사진도 좋지만 또 때로는 감성적인 이런 흑백 사진이 또 감동을 또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AF 동작 관련된 부분하고 동영상에서도 재생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프로토콜 관련 무선으로 원격하는 이제 연결 대수 증가라든가 동영상을 또 전문으로 촬영하시는 작가님들 MCN10 그립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외부 장치에 대한 호환성도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가지 외에 기타 추가 내용 설명 다 드렸습니다.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 제가 쭉 설명드린 15가지가 아마 각 작가님들이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들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가님들 멋진 촬영 많이 하시고 니콘 또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